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오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두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임영웅님에 대한 소식이 지금 마이리틀 히어로 오늘 아침부터 빵빵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내용이지만 소시만의 분석력으로 좀 빠르게 한번 전달을 드려볼 건데요. 자, 이런 말이 있었죠. 임영웅 턱수염 500개 뽑기로 결정한 이후 20대 때는 안 그랬는데 맞습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오늘 또 선공개 영상이 아침에 올라왔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 토요일날 저녁 본방송 시작 전까지 이제 하루가 남았습니다. 아마 내일 오전에도 이런 선공개 영상이 많이 오픈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 이진호 유튜버가 밝힌 대로 취재한 내용이 맞다면 1편부터 엄청난 내용의 스포일러가 있다.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어마무시한 내용이 1편부터 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최초로 2집 앨범 또는 신곡과 관련된 녹음 현장 또는 노래 발표가 아니겠냐 또는 준비 모습이 아니겠냐라고 했는데, 역시나 그 예측을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막 올라오더라고요. 같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렸다라는 거, 그리고 그 빠르게 전달해드린 내용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마이리틀 히어로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게 이번 선공개 영상을 통해서도 재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임영웅님의 이 집안 모습, 드레스룸을 보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임영웅님이 예전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이렇게 집안에서 촬영한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 때 임영웅님이 마스크를 쓰고 등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얼굴 좀 보여줘요 라고 했더니 집안에서 급하게 라이브를 켰는데 드레스룸 안에서 찍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가 아마 요 장소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요 드레스룸에 보면 요 줄무늬 옷 보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줄무늬 옷을 제가 어디서 봤나 했더니 임영웅님이 최근에 찍었던 요 광고, 아마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이 애니팡 광고, 이 애니팡 광고 때 임영웅님 입고 나오면 요 줄무늬 카라티 있잖아요. 요 카라티가 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저는 번뜩 들었습니다. 색배합이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조명에 따라서 좀 진하게 나오긴 했지만 이 색의 어떤 배합 그리고 이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똑같습니다. 소매 부분이 어두운 색이 있고 그 위에 밝은 색, 어두운 색이죠. 근데 애니팡도 보면 소매 부분이 어두운 색, 맞죠? 그 다음에 팔 윗부분이 흰색, 요런 식으로 순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거의 한 90%의 확률로 임영웅님의 옷장 안에 있는 옷이 이 애니팡 때 찍었던 의류로 보여집니다. 요런 건 아마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는 들으실 수 없었을 거예요. 만약 나왔다면 제 영상을 보고 아마 힌트를 얻었던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근데 어찌됐건 보니까 이걸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옷장에 정말 그 흔한, 정말 임영웅님 정도면 지금 한 해 매출액이죠. 임영웅님이 다 가져가는 금액은 아니지만 걸어다니는 기업 수준의 수백억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슈퍼스타잖아요. 사실 이쯤 되면 저만 해도, 소시도 좋은 브랜드, 명품 좋아하거든요. 명품, 좋은 브랜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임영웅님은 능력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옷장이 다 명품으로 채워져 있을 법 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이때까지 봐왔던 이 나 혼자 산다, 이 나 혼자 산다에 등장했었던 수많은 연예인들의 이 집안을 보면 항상 드레스룸, 옷장이 공개가 되곤 했는데, 이렇게 임영웅님처럼 옷장이 공개가 됐을 때 정말 많은 명품들이 있었거든요. 시계면 시계, 주얼리면 주얼리, 막 다 명품 브랜드였는데, 물론 임영웅님이라고 명품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능력에 비해서 굉장히 검소하구나, 오죽했으면 애니팡 광고 촬영할 때 입었던 옷도 이 옷장 안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검소함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임영웅님이 계속 검소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임영웅님의 선택이 그러하다면 이것은 너무나 의미가 깊다라는 거죠.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나는 검소하게 살겠다.
이것이 아티스트 임영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최근 3, 4년 사이에 정말 엄청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아마 무명 시절부터 힘겹게 아껴 살던 그 습관이 몸에 아직 남아 있어서 임영웅님이 계속 검소함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현명한 모습이고 저도 좀 보고 본받아야 하는데 소씨는 번을 족족 쓰면서 사는 스타일이라서 임영웅님의 이런 검소함이 너무나 부럽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여기 시작부터 끝까지 싹 명품으로 채워도 모자르거든요. 어찌됐건 이런 임영웅님의 일상적인 모습이 마이 리틀 히어로에서 대번에 공개가 된다. 그리고 이 LA를 갈 때도 검소해요. 뭐 기본 티셔츠, 양말, 속옷, 세면도구 뭐 별로 대단한 걸 챙기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수염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임영웅님이 이런 말을 해요. 아니 20대 때는 분명히 괜찮았는데 30대가 되니까 이게 뭔가 수염이 점점 굵어지고 메이크업으로도 커버가 안 된다. 저 이 말 너무 공감하는 게 저도 수염이 굉장히 적었고 좀 이방 수염이라고 하죠. 이방 아시죠? 옛날 조선시대에 있었던 이방 수염이라고 해서 정말 옅게 나는 그런 저도 수염이었는데 이게 30대가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갑자기 좀 수염이 진해지면서 그게 아마도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는 나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임영웅 님도 20대 때보다 30대에 오면서 뭔가 살이 많이 빠졌지만 골격이 좀 더 두껍고 좀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남자다움이 더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수염을 뽑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근데 이게 참 대단한 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임영웅 님이 이렇게 수염을 레이저 하는 게 너무 아프다 그래서 저도 한번 뽑아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엄청 아픕니다. 아마 여성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남자보다 수염이 거의 안 나잖아요. 나봐야 이렇게 솜털 같은 두께인데 남자들 수염은요 한 가닥 한 가닥이 굉장히 아픕니다. 이게 너무 두꺼워서 뭐 눈썹 뽑는 거, 뭐 제모하는 거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특히나 얼굴 주변에 있는 건 더 아프잖아요. 근데 와, 이 수염은 진짜 아픕니다. 근데 임영웅님의 수염 ASMR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빼곡하거든요. 와, 근데 이걸 정말 다 뽑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 재미로 한 말인 줄 알았는데 정말 다 뽑았나 봐요. 그것도 스스로. 굉장히 아프거든요. 이거 수백 가닥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다 뽑았다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과 너무나 소통하고 또 조금이라도 더 예쁘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임영웅님의 면모 하나하나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랬다면 굳이 저렇게까지 안 하죠. 자, 이런 임영웅님의 모습이 드러난 오늘 마이 리틀 히어로 선공개 영상이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마이 리틀 히어로 선공개 영상을 아직까지도 되돌려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선공개 영상 지금 공개된 지 한 9시간 정도 됐거든요. 아직까지는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죠. 임영웅님의 선공개 영상이 공개되면 그날 당일 안에 대부분 인기 급상승 동영상 10위권 안에 다 들어간다. 정말 많이 들어간 노래가 아니라 들어간 영상들은 막 5위권 안에도 들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요번 선공개 영상도 충분히 10위권 안에 진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어찌됐건 이제 마이 리틀 히어로가 내일만 지나면 방영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시간이 빨리 흐르지 않았나. 제가 빛의 속도로 가지 않나요? 라고 했더니 어떤 소천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빛의 속도는 무슨 시간이 엄청나게 안 간다. 답답해 죽겠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군대 가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국방부의 시간은 어찌됐건 흘러간다. 어찌됐건 시간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도 벌써 저녁 시간이 다 됐잖아요. 소씨의 영상 보시다 보면은 이제 당장 내일입니다. D-Day 1 하루밖에 남지 않는 거죠.
그러면 또 붉은 보내시다 보면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탁 방영이 되지 않을까. 근데 한 가지 이제 조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5월 27일 날 방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5월 27일이 무슨 날이냐면 바로 공휴일인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이 부처님 오신 날이 5월 27일이잖아요. 근데 이 5월 27일이 지금 토요일이다 보니까 이 5월 27일이 월요일까지 대체 공휴일이 생기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여행을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5월 달력을 쳐보면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7일 날 토요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죠. 그래서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방영을 하는데 이게 한 가지 문제라면 문제가 지금 이 부처님 오신 날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토요일이니까는 국가 공휴일인데 쉬지 못해서 이걸 29일로 대체 휴일을 줬단 말이에요. 바로 내일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연차를 내고 연휴를 즐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부처님 오신 날 딱 검색을 해보면 연휴날에 비 소식이 온다. 전국에 천둥, 번개, 소나기가 동반된다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연휴도 좋습니다만 금요일, 토요일 낮 시간까지 즐기시다가 저녁에 탁 집에 오셔서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를 보시는 게 어떨까. 물론 영웅시대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많은 대중들이 함께 시청을 해줬을 때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시청률이 굉장히 폭등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우려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처님 오신 날이 끼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대체 휴일을 통한 대연휴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뭐 영웅시대 분들의 파워는 어마무시할 겁니다. 영웅시대 분들만의 파워로도 압도적인 시청률이 기록이 되겠지만 사실 뭐 압도적인 시청률 나오면 당연히 좋습니다. 본방사수 해야 하고 많은 분들에게 홍보해야 하고 또 많은 대중분들도 시청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시청률의 숫자라기보다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을 위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1년 동안 준비해서 공개하는 날이다. 이게 좀 더 의미 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번져나갔느냐? 자, 이 마이 리틀 히어로가 이제 방영을 딱 앞두고 있으니까 많은 방송사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초조하죠. 특히나 동시간대에 방영되는 방송사들은 초긴장 상태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같은 시간대에 방송하는 방송사만 긴장을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방송사의 방송 프로그램들도 지금 굉장한 긴장과 기대를 함께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마이 리틀 히어로가 많은 방송가에서 지금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가만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를 보고 있을 한 방송국이 있습니다. 바로 TV조선이죠. 자, 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이 TV조선이라는 곳이 오늘 방영하는 이 미스터 로또에 이 진혜성 씨와 노지훈 씨가 90년생 동갑내기로서 대결을 또 펼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대결을 펼치는 노지훈 씨가 어떤 노래를 하느냐? 바로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를 열창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노지훈은 트롯계의 로맨틱 가이답게 임영웅의 감성 가득한 노래 사랑은 늘 도망가를 선곡한다라고 딱 나와 있죠. 제가 이걸 말씀드린다라고 해서 미스터 로또 방송을 본방사수 해야 된다라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를 선곡하냐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노지훈님과 대결하는 진혜성 씨는 이미 어땠죠?
예전부터 임영웅님과 연결된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특히나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미스터 트롯 2 때 무대에서 선보이게 되면서 사실 주목을 많이 받았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 전에. 진혜성 씨가 임영웅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부른 건 서른도 선생님의 노래이니까, 서른도 선생님이 작곡한 노래니까 불렀을 수 있다. 근데 그 두 번째 무대인 이 미스터 로또에서 재하라는 가수와 승부를 벌였을 때 이 재하라는 가수가 이 진혜성 씨가 불렀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또 선곡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자, 그럼 벌써 두 번째입니다. 근데 요번에는 어떻죠? 요번에는 노지훈이라는 가수가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그래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까지는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늘 도망가는 트롯곡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심지어 이 노래는 리메이크 곡이에요. 사랑은 늘 도망가는 아시다시피 이문세님의 원곡이 버젓이 존재하는 걸 임영웅님만의 리메이크로 편곡해서 나온 OST 곡입니다. 그러니 트롯 장르하고는 1도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노지훈이라는 가수의 입을 통해서 이 노래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혜성 씨가 부른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노지훈 씨가 부른 사랑은 늘 도망가, 나아가서는 재하라는 가수가 불렀던 임영웅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 세 노래를 부른 무대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미스터 로또라는 TV조선의 미스터 트로트 스피노프 방송 프로그램이다. 약간 어떤 느낌인지 이제 감이 오시죠? 제가 이미 예전에 이 미스터 로또 때 재하라는 가수가 임영웅님의 노래를 불렀을 때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것은 TV조선에서 임영웅님의 영향력을 시청률에 활용하기 위한 모습이 너무 눈에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저 노래를 선곡하는 건 가수들의 선택도 상당 부분 차지가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임영웅님의 노래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만이 아니라 이 노지훈 씨의 입을 통해서 사랑은 늘 도망가, 트롯과 전혀 관련 없는 장르까지도 이 미스터 로또 방송에서 불려진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는요, 이 미스터 로또가 시청률이 꽤 괜찮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1회차 때보다 시청률이 소폭 하락했지만 8.2%가 2회차 시청률, 8.6%가 1회차 시청률입니다. TV조선의 그 어떤 스피노프 방송 프로그램을 통틀어 본다고 해도 지금 이 정도의 숫자를 보여주는 시청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미스터 로또를 TV조선에서는 지금 전면적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함께 경쟁하는 불타는 트롯맨의 불타는 장미단 같은 경우는 지금 시청률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 참 아쉬운 상태죠.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했었던 5.6%의 시청률 대비 계속 떨어져서 3%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런 시점에서 이 미스터 로또가 8%대의 시청률을 보여주고 있으니 TV조선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거 밀어붙일 수밖에 없죠. 근데 자세히 보면 1회차, 2회차 모두 이 박서진 군부터 시작해서 김호중 씨와 송가인 씨까지 등장하는 총력전이 펼쳐졌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임영웅님의 노래들이 계속해서 TV조선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시청률 확보를 위한 TV조선의 어떤 전략이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수호씨 어찌됐건 가수들이 임영웅님의 노래를 부른다라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게 부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TV조선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임영웅님의 노래를 저런 다른 가수들을 통해서라도 계속 무대를 선보이는 이유 자체를 봤을 땐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가 이름만 언급돼도 흥행 카드이기 때문이죠. 임영웅님의 소식을 전하는 유튜버들이요, 굉장히 많았다가 한때 줄어들었다가 지금 다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모습만 봐도 임영웅이라는 이 단어 하나에 내포되어 있는 영향력과 파워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 이 TV조선의 입장에서는
이 미스터 로또라는 8%대의 방송 시청률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이런 흐름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노지훈 씨가 나와서 사랑은 늘 도망가를 부를 정도의 지금 상황이면 제 생각입니다. 임영웅님의 다른 노래들도 불려질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트롯곡만 해도 되게 많죠? 미워요, 소나기, 멋이 중헌디,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사랑해요, 그대를 임영웅님의 트롯곡들이 아마 한 번씩은 제 예상입니다. 미스터 로또에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더불어서 이 노지훈 씨와의 또 일화를 살짝 말씀을 드리면 임영웅님과 이 노지훈 씨가 또 함께 미스터 트롯에 출연을 하면서 아시다시피 또 이 뭉쳐야 찬다 때 임영웅님과 노지훈 씨가 함께 등장을 해서 노지훈 씨는 아시다시피 축구선수 출신이죠. 그래가지고 이 과거 인터뷰까지 재조명됐던 내용이 쏟아집니다. 이게 언제냐? 바로 행복한 아침에서 이 노지훈 씨와 함께 임영웅님이 등장을 했었죠. 근데 참 놀랐던 게 이 당시 때 임영웅님이 이 미스터 트롯 이전에 이렇게 노지훈 씨와 함께 이미 인연을 맺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대 트로트 가수라는 이 공통점이 이 당시 때 들게 되면서 사실 이때 이미 임영웅님이 이 과거에 출연했을 때부터 노지훈 씨와 인연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사실 노지훈 씨가 좀 더 인지도가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방송 활동을 먼저 했었던 선배 가수이기도 했고 이미 팬덤이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임영웅님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전국 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트로트로 본격적으로 전환하게 됐다. 가사가 솔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객들과 소통하는데 더 좋아서 이 장르를 선택하게 됐다. 당시 임영웅님은 신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노지훈 가수를 보면서 굉장히 떨리고 연예인을 보는 기분이다라고 당시에 회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힘들었었던 가정사와 또 좋아하는 선배 가수였던 신유님과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지면서 두 사람이 모두 즐거워했죠. 그 이후로 임영웅님과 노지훈님은 이제 미스터 트롯에 탁 등장을 하게 되면서 또 새로운 인연을 이렇게 맺게 되지 않았나. 이와 더불어서 뭉쳐야 찬다부터 해가지고 이 노지훈 씨와 임영웅님과의 인연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죠. 그러다 보니 이 TV조선 입장에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임영웅님의 이 노래를 인연이 있는 가수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이 당시 때 보면은 임영웅님이 선물했었던 이 우승 상품이었던 수제화, 여기에 노지훈 씨가 고맙다라면서 이렇게 사인을 받고 이 편지 봉투를 받았던 사진까지 인증을 하면서 또 회자가 됐었죠. 여러모로 인연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노지훈 씨가 임영웅님의 이 사랑은 늘 도망가를 부르게 되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좀 TV조선의 어떠한 전략이 프로그램 시청률상 충분히 보여지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임영웅님과 이렇게 인연이 깊었던 이 노지훈 씨가 이 노래를 부른다라는 거는 사실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임영웅님과 미스터 트롯에 나오기 전에 이미 선배 가수였었고 신인이었던 임영웅님의 입장에서 미스터 트롯 때 또 한번 엄청난 이 반전이 생긴 거죠. 임영웅님이 진에 등극하면서 엄청난 위상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선물까지 받았고 나아가서는 지금에 와서 임영웅님의 위상은 이제 범접 불가가 됐죠. 아마 노지훈 씨도 많은 생각을 하면서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를 좋은 마음으로 열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듯 임영웅님과 과거 무명 시절 때부터 알고 지냈었던 인연들이 이렇게 TV조선이라던가 아니면 MBN의 불타는 트롯맨 프로그램이라던가 다양한 곳에 등장을 하게 되면서 아마 임영웅님의 이 위상이 정말 어마무시하구나라는 걸 내심 느낄 것 같아요. 진짜 불과 2, 3년 사이거든요. 불과 2, 3년 사이에 정말 엄청난 슈퍼스타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과거 무명 시절 또는 신인 시절부터 임영웅님을 봤었던 노지훈 씨부터 해서 함께 활동을 했었던 많은 트롯 가수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의 위상을 보면서
얼마나 대단하다라고 생각할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제 토요일이면 임영웅님의 이 단독 리얼리티 예능 방송이 그것도 KBS에서 5부작으로 그래요. 뭐 KBS 단독쇼도 대단했지만 단독 가수 한 명만의 5부작 공중파 리얼리티 예능은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예능 방송이 그냥 예능 방송이 아니라 임영웅 101처럼 약간의 다큐멘터리의 색깔이 띤 예능 방송이란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임영웅님이 무한도전처럼 막 무슨 엄청난 미션을 수행하고 막 그런 모습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터뷰하는 모습이 함께 교차 편집이 되면서 임영웅님의 또 진면목과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다큐멘터리의 형태도 띄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5부작이 단순 5부작이 아니라 엄청난 특급 제작이라는 것을 이 방송 관계자들은 다 알 거란 말이죠. 그러니 임영웅님과 이렇게 과거에 인연이 있었던 노지훈 씨부터 뭐 많은 가수들이 지금 임영웅님의 현재 모습을 딱 놓고 봤을 땐 와 정말 영웅이가 그냥 스타가 아니라 대한민국 탑스타가 됐구나. 부러움과 또 시기가 있을 법도 한데 이 모든 가수들이 하나같이 임영웅님의 이야기만 했다 하면 그냥 미담입니다. 그러니 인성까지 완전히 갖춰진 거죠. 그러니 이 방송인으로서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임영웅님이 거칠 것이 있겠나. 이러니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듭니다. 자, 임영웅님의 이런 쾌거 소식들 연달아서 세 번째 영상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활동,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이 마이리틀 히어로 홍보하려면요. 소시 채널 영상이 좀 허접해도 댓글로 임영웅이라고 딱 글자를 잘 정확하게 기입하셔서 많이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임영웅이라는 단어가 브랜드 평판에도 포함이 되고요. 임영웅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미디어 지수에서도 큰 영향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팬 활동도 함께 부탁드리면서 우리 세 번째 영상에서 금방 만나요.